10년 후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운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게 10년 뒤를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최대한 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딜 가도 AI 얘기가 넘칩니다. TV에도 뉴스에도 직장에서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막상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볼게요. 1990년대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그게 뭔데? 나랑 상관 있어 였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인터넷을 이해하고 올라탄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됐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들은 소비자로 남았습니다. AI가 지금 딱 그 시점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위에 올라탈 것인지 아닌지 그게 10년 뒤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물결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AI도 미래도 복잡한 말은 다 빼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요?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AI가 생각을 하려면 계산이 필요하고 그 계산을 처리하는 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챗GPT에 질문 하나를 입력하면 답이 나오기까지 불과 몇 초 사이에 수십억 번의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 계산을 처리하는 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없이는 AI 자체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전기 없는 전구와 같은 거죠. AI의 심장,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라는 말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자기기의 두뇌입니다. 스마트폰, TV, 냉장고에도 다 들어있죠. 그런데 AI용 반도체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반도체가 덧셈 뺄셈을 한다면 AI 반도체는 수억 개의 계산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것도 1초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 그게 다음 세상의 패권을 결정합니다. 역사를 잠깐 돌아볼까요? 큰 기술 변화가 올 때마다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예외 없이 항상 그랬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막 등장했을 때 진짜 수혜를 받은 건 인터넷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돌아가게 해주는 인프라 기업들이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장비, 통신 인프라 회사들이죠. AI 시대에도 똑같은 구조가 펼쳐집니다. AI로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는 수천 개지만 AI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앱이 수백망에 쏟아졌지만 정작 가장 크게 성장한 건 스마트폰 부품과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흐름에 올라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에 삼성전자 주식 100만 원을 넣었다면 2021년 최고점 기준으로 약 4배 이상이 됐습니다. 단순히 흐름을 읽었던 것만으로요. 반대로 그 흐름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저축만 했습니다. 안전했지만 격차는 조용히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보 격차가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지금 AI 반도체가 딱 그 시점입니다.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하던 1990년대 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던 2007년 즈음, 그 순간과 지금이 너무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지는데 20년이 걸렸다면 AI는 그 절반도 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AI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한국까지 모두 이 싸움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가 AI 패권을 쥔다는 걸 미국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TSMC와 삼성에게도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이 시대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미국의 봉쇄를 어떻게든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 기술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핵심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설계 쪽의 대표 주자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였는데 AI 학습에 자기 칩이 딱 맞는다는 걸 발견하면서 단번에 AI 반도체 시장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기 위해 1년 이상 대기줄을 서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3년 초부터 1년 만에 약 25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50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을 탄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생산 쪽에선 TSMC가 압도적입니다. 대만에 있는 이 회사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를 찍어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하면 TSMC가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바로 HBM이라는 분야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BM은 AI 반도체 옆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AI가 계산할 때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이죠. 아무리 좋은 두뇌가 있어도 기억을 빠르게 못 꺼내오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요. 이 HBM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우선 공급사로 AI 붐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AI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도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약 600억 달러였는데 2030년에는 4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년 만에 7배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집니다. 지금은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수요를 이끌고 있지만 자율주행, AI 의료, 스마트 공장까지 더해지면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 10년 뒤 이 두 사람의 삶은 얼마나 다를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초에 엔비디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원금이 7배가 된 겁니다. 이게 AI 반도체의 파급력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정보 격차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냐는 겁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이게 10년 뒤 재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나는 투자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10년 뒤 삶의 질을 갈라놓는 겁니다. 부자들이 특별히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새로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실제로 AI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미 2, 3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집값 걱정도 바쁜데 무슨 AI야 라며 넘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격차는 조용히 꾸준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와 ETF 투자입니다. 개별 종목은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처럼 특정 기업의 주식을 직접 사는 방식입니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한 기업에 집중되는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ETF는 여러 기업에 동시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AI 반도체 관련 기업 20에서 30개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면서 시장 성장의 흐름을 타는 방식입니다. ETF의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 몰라도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성장한다면 그 성장에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 반도체 관련 ETF들은 최근 1, 2년 사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시장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ETF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접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증권앱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첫 번째는 없어도 되는 돈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투자든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넣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조금씩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넣고 싶다면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매달 30만 원씩 10달에 나눠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관점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단기 투기 용도가 아닙니다. 3년, 5년, 10년을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 효과가 강해집니다. 복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게요. 1000만 원을 연 10%로 10년간 굴리면 원금이 약 2590만 원이 됩니다. 단 10%인데 10년이면 원금의 2.5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시장의 예상 성장률은 연 1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시장 성장이 뒷받침된다면 복리 효과는 더 커집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정말 빠르게 바뀝니다. 새로운 기업이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기존 강자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관련 뉴스를 살펴보거나 시장 동향을 가볍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AI 반도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기술 변화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가 표준이지만 언제든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대안칩을 개발 중입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 있는 TSMC는 항상 변수로 꼽힙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거품 가능성입니다. AI 기대감이 너무 높아지면서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요. 그 닷컴 버블을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한순간에 80에서 90%씩 폭락했습니다. AI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닷컴 버블 이후에도 살아남은 아마존과 구글은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거품이 꺼져도 살아남을 기업들은 결국 더 강해집니다.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입니다. 한 기업에 집중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함께 담는 ETF가 이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단기 급등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공포감에 휩쓸리면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미 급등 후에 뒤늦게 뛰어드는 건 투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AI 관련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당일 흐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장기 흐름을 읽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솔직히 이미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본격적인 상용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스마트폰도 아이폰이 나온 2007년 이후 2010년에도 2015년에도 2020년에도 성장했습니다. 시작점이 조금 늦어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가 10년 뒤 삶의 질을 가릅니다.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 사업 방향, 진로까지 AI 반도체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AI 반도체가 발전하면 자율주행이 현실이 됩니다. 자율주행이 현실이 되면 운수업, 물류업 전체가 재편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준비가 달라집니다. AI 반도체가 발전하면 AI 의료도 발전합니다. 의사가 AI로 진단을 보조받는 시대가 옵니다. 의료 서비스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직업이 남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이 흐름을 알아야 내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스마트폰이 보급됐을 때 배달 앱이 생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빨리 읽은 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10년 뒤 어떤 형태로든 그 과실을 가져갑니다.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뭐야? 사기 아니야? 라고 했던 분들, 그리고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접근했던 분들, 지금 그 격차는 이미 어마어마해졌습니다. AI 반도체는 비트코인보다 실체가 훨씬 분명합니다. 전 세계 모든 AI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고 미국과 중국이 수십조 원씩 쏟아붓는 산업입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닌 산업 자체의 성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한 발 앞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 흐름을 모릅니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장 큰 돈이 없어도 됩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적립하는 것도 10년이 쌓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건 타고난 능력도 운도 아닙니다. 시대를 읽는 눈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 눈으로 한 발 먼저 움직였느냐의 차이입니다.